오늘 기자수첩은 청와대 출입기자 안성용 기자가 끌어주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성용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 어떤 내용 갖고 오셨어요? 오늘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총리 후보로 임명되는데 재산이 재산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산 문제. 예.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예.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 물갈이한다. 김기춘 실장만 일단 유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지금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이 된 건가요? 일단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여권 핵심 관계자 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인사는 박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 구조에서 청와대를 다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아침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기사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부인을 하고 왔습니다. 부인은 아니지만은 이제 아무도 나도 모른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간 거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라는 사실이군요. 오늘 주제로 가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부터 이제 돈 문제가 떠오른 네. 건데 재산 문제. 네. 사실은 박 대통령 포함해서 지금 공위직 계신 분들이 그 재산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자로 임명했는데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되고 있죠.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늘어난 11억 원을 모두 환원하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은 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면은 재산이 26억 원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37억 5천만 원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재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28억 원이 넘습니다. 28억 원. 예, 재산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저임금 저소득자이고 집값과 전세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들이 모여있는 청와대가 이런 서민들의 어려움을 진짜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는데 예. 김기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고 당시 명문이던 경남고의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살에 고시에 합격해서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예. 박정희 독재 정권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헌법의 밑그림을 그렸고요. 49살에 검찰총장, 52살에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물이긴 하지만은 재산도 38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물적 경제적 초대에서는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호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재산 많은 거 능력 있어서 재산 많은 걸 가지고선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만 모여 계시면은 그러면 서민들 생활을 피부로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박근혜 대통령은 재산 28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산 28억 원이 좀 넘는데요.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2억 7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된 후에 자서전이 불티나게 팔린 데다가 대통령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을 그대로 저축했기 때문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버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반 시민들과 떨어져서 단절된 삶을 살면서 입고 먹고 사는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잘 될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뭘까?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도.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이제 10위권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순위로만 보면은 세계 10인데 예. 참 어렵게 사는 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벌과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인데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삶의 질이 결코 선진국은 아니고 아니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통계를 제가 2개 가지고 나왔는데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25.6%인 449만 명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9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 악화가
문제가 됐겠죠. 법정 최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08년 현재 193만 명입니다. 예. 2001년에는 59만 명, 4.4%였었는데 2006년 9.4% 144만 명으로 늘었고 2008년에는 193만 명, 12.5%로 증가한 겁니다. 점점 더 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지 않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운영 기조와 우리나라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가겠다, 이런 이제 방점을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제가 1년 3개월 이상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 대통령이 발언을 많이 전하고 접하고 전달하긴 했지만은 예.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기는 좀 그런 생각을 갖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민이나 서민 경제를 얘기해도 서민 경제가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식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추상적인 언급이 이제 많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일자리 늘어나고 창조 경제 하면은 그게 다 이렇게 돌아서 서민들한테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금 당장 어려운 서민들을 보듬어주는 이런 얘기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책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새 관심은 다 아시다시피 비정상의 정상화, 관피와 척결, 공기업 개혁,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 활성화는 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은 서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이제 발언들이 많고요. 또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도 잘 가지 않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전통시장 몇 번 찾긴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외국을 자주 가시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죠. 가실 시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건 아닌가. 대통령이 이제 아쉬워요. 그 시장만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삶의 현장에 좀 더 많이 갈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인데 민주노총에서는 내년에 6,700원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사용자 측에서는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면서 이게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너무 적다, 이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발언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들 사이에 정말 서민들의 이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지적 청와대 출입기자 안성용 기자의 기자 수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